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이 석유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주요국 증시들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6%, 영국 지수가 0.9%,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65%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의 최대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측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석유 섹터, 정유 섹터 쪽에서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영향이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 역시나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회사의 주가는 5.5% 올랐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량과 생산량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펼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1%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3.5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큰 진전이 없고 또 미국이 미군을 공격한 중동 무장 세력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지역 간의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밝히고 나면서 중동 리스크에 의한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국제 유가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이 주말 공습 이후에 이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까지 한파 등의 이유로 감소한 점도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인 EIA는 올해 미국의 역내 원유 생산량이 하루 17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보다 12만 배럴가량 하향 수정을 했고요. 올해 증가량은 지난해 102만 배럴 증가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라는 점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보겠습니다. 금 가격도 보시면 장 후반부로 가서 급격한 탄력을 받아 나가기 시작했고요. 0.45% 상승한 2,052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이렇게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펠런티어, 일라이 릴리, NXP, 세마이컨덕터 등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뉴스가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는 0.37%, S&P 500은 0.23%, 나스닥이 0.07%,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8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채권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4에서 4.2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릴 가능성은 약 57%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며 3월 중 인하 가능성은 16.5%, 5월 인하 가능성은 60% 수준으로 각각 하락한 상황인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로레타 메서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시장에 다소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문을 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아직 정책 완화 시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여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양측의 리스크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며 올해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 예측이 여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소폭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9%, 달러 인덱스는 0.25%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세계 절반에 육박했고 반면 중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면서 세계 시총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금융정보사 퀵팩트세트의 자료를 이용해 지난 2일 기준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총 51조 달러로 작년 말보다 1조 4천억 달러가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시총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 1.6%포인트가 상승해 48.1%를 기록해 2003년 9월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았던 반면 중국의 상장사들의 총 시총 점유율은 지난 2015년 6월 한때 20%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약 9년 만에 절반 수준인 10%에 그쳤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 확대는 양국 테크 기업들의 활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IT 업계에 대한 통제 강화가 민간 기업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시총 상위 100대 중국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분이 50%를 넘는 국유 기업의 비율이 지난해 말 50%에 달했고 이것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2021년 6월 말까지 31%로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의 정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금 배분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인도와 일본이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여파로 인해 지난해 미국 내 신용카드 결제 연체율이 12년 내 최고인 60% 가까이 폭등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해 소비자들의 부채가 17조 5천억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여러 부분의 부채가 90일 이상 상환 만기를 넘기는 이른바 심각한 연체 양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측은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1조 1,300억 달러였고 2022년 말 4%를 조금 넘던 심각한 연체가 지난 4분기에는 약 6.4%로 1년 내 59%가 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그리고 기타 부분의 연체가 모두 증가했다며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는 심각한 연체율은 22년 말 1%를 조금 웃돌던 것에 비해 지난해 말에는 1.42%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4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분기 대비 1.2%, 1년 전에 비해서는 약 3.6%가 증가한 2,1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한 데 따라 중국 기반 전기차 업체 리오토 잉크의 주가가 오늘 10.5%가 급등해 30달러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이체뱅크는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46% 높은 주당 41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이체뱅크는 리오토가 최고 수준의 경영진과 판매량 그리고 비용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한 기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고 평가하면서 2분기부터는 새롭고 개선된 모델이 마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의 주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5% 이상 하락한 점을 또 다른 매수 이유로 들면서 1분기에는 약간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새롭고 개선된 모델이 마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강력한 제품 라인업에 힘입어 다가오는 분기에는 매력적인 구성이 예상되며 최고 수준의 EV 기업에 대한 매력적인 가치 평가에 의해 더욱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상무부의 12월 무역 적자,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CVS 헬스, 알리바바, 연브랜스, 페이팔 홀딩스,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뉴스코퍼레이션, 마텔, 힐튼 호텔, 맥케슨, 폭스코퍼레이션, 칼라일 그룹, 올스테이트, 암홀딩스, 몰리나 헬스케어, 뉴욕타임스, 톰슨 로이터스, 로블록스, 그리고
레이놀스 컨슈머 프로덕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란불로 물든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0.58% 하락한 2,576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한 80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 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하면서 이 신중함을 강조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다가왔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출렁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은 3,37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1,29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2,295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1,93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개인 쪽에서 이렇게 2,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은 조금씩 줄여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296억 원, 기관은 1,279억 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탈이 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소폭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장 혼란스러웠던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 섹터로는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9.87%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동화기업이 27.33%, 한농화성이 14.03%, 이수화학이 7.08%, 레몬이 4.2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면서 25만 3,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2차 전지라는 큰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특히나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두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호재 소식으로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활용이 될 복합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성은 낮기 때문에 완성된 2차 전지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대 연구진은 다공성 구조를 활용해 양산 가능성을 높인 차세대 복합 전해질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박찬진 전남대 교수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며 전고체 배터리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삼성 SDI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성 SDI가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면서 지난해 4분기 고객에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 제공됐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 고객에게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공을 했는데 이 아울러 프리미엄 배터리 제품인 피오까지도 올해 1월부터 양산에 돌입을 해서 미래 수요를 위한 증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쪽을 향한 투자 심리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항공주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대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 아시아나항공이 5.12% 상승한 13,350원을 터치했고요. 그 외에도 저가 항공주들도 일제히 상승폭을 켜냈는데 에어부산이 3.97% 올랐고요. 제주항공이 1.39%, 진에어가 0.84%, 대한항공이 0.22%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를 이제 며칠 안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항공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이번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총 97만 6,922명, 하루 평균 19만 5,384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설 연휴 일평균 여객인 12만 7,537명 대비 53.2% 늘어난 수준이고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명절 연휴 실적 중에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서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항공주들 어제 일제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제주반도체가 12.04% 상승한 27,450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4.31% 상승한 13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 자체에도 시장에서 눈에 띄었는데 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하면서 SK하이닉스 4%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제주반도체도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향 조정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반도체 업황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높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800로 상향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이전에 기록했던 $625에서 $800로 상향 조정에 나섰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로 21%가량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장치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이 되며 엔비디아 주가가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수익 전망치를 평균 22% 상향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이번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가면서 1.6%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682 선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어제는 이렇게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또 오늘은 함께 차익 매물이 빠져나갈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신중한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